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알리백 정원 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 설비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체결 이유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계절 근로자가 해외 주재 대한민국 공간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 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고용주 배정, 기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오스는 선발된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탈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한 후 송출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이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이유와 주요 내용은 라오스 협약건과 동일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제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의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평택 아리백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선비 업무협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선비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아리백 정원문화 박람회를 위한 협약으로서 지난 12월 3일 우리시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간 협약 체결 예정인 사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중부발전이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생태원 내 건물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생산된 전력은 추후 관내 아리백 기업에 연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 후에도 우리시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관내 기업의 아리백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아리백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선비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네. 하여튼 이 폭설로 인해서 아까 피해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피해 하여튼 상황 파악하고 또 지원해 주시냐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 향후에 하여튼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대한민국 이 경기도 평택시하고 이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라는 게 이게 뭐 우리하고 이게 부서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라오스 이게 노동사회복지부라는 게 우리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인가요?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거예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용노동부 이제 복지부 그게 이제 결합된 부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앙부처의 예, 개념이에요? 예.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이렇게 그 단위가 비슷하게끔 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노동사회복지원에서 명칭으로 봤을 때는 중앙부처 같은데 보통은 이제 지자체면 뭐 지자체 간에 이렇게 그 협약을 맺는데 좀 뒤에 나오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가 보죠? 여기는 노동직업훈련부라고 되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여기 라오스는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의 계절 근로자를 뭐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하고 해서 이제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라오스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도 그럼 우리 나라의 계절 근로자로 와 있나요? 평택시에? 현재는 많지는 않은데 현재 저희 통계 자료는 한 명 정도 와 있는 걸로 이렇게. 이 업무 협약은 어디서 맺은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 오셨어요? 우리가 갔어요? 아니면 평택시로 오셨고요. 아, 예,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서면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라오스 오신 분은 현재 저희 시가 채택하고 있는 게 가족 초청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시집 오신 분이 자기 본인 가족을 초청을 해갖고 연계해 준 겁니다. 그래서 노동사회복지부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같이 서명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라오스는 뭐 뒤에 보면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도 있고 쭉 그런데 예, 협약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숙식 및 생활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페이지로 보면 10페이지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라의 숙식 및 생활 조건의 조항에 보면 그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상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 시설, 내부 잠금장 소화기 등이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제 예외 조항으로 또 뭐 승인한 양식의 숙박은 가능하다 하니까 뭐 일부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끔 해놓았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데 이제 붕괴된 곳에 대한 보고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조항과 이 조항이 이제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물론 그게 라오스하고 협약한 거니까 다른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도 이제 그 열악한 그 숙박 시설에서 이제 사망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뭐 예전에는 우리도 뭐 열악한 조건에서 뭐 하우스에서 사신 분도 많아 있었고 상대적으로 왜냐면 지금은 거의 뭐 이제 그런 시설에서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신데 우리 내국인들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하다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추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뭐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로서의 숙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가 이제 있죠. 이제 이걸 개인이 다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또 시가 이걸 또 전적으로 다 해결해 주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뭐 일부 지자체 보도자료 같은 게 보면 어떤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어떤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해서 좀 싼 가격에 이제 임대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조건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MOU 맺은 당사 국가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이제 숙식비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고용주가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고용주는 이제 그런 숙소를 이제 제공한다는 의미가 이제 알선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용은 이제 근로자가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초과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고용주하고 이제 협의해야 될 내용인데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제 알아봐가지고 숙소 정보를 또 농가에게 제공하고 해서 그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농가들이 아름을 할 때는 이제 농가가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국가하고 지자체 간 협약을 맺을 경우에는 지자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제 이탈이라든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뒤에 거하고 연관돼서 캄보디아하고 맺은 계약에는 이 교통비에 대한 조항이 좀 달라요. 뭐냐면 여기 라오스는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출국하는 경우
택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데 뒤에 캄보디아는 이 조항이 없어요. 평택시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게 여기는 있고 거기는 없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저희도 이제 요 국가하고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맺은 이제 사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취합해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캄보디아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맺은 이제 그런 계약 조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로 양해가 돼서 아닌 건지 아니면 거기가 체킹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왜 나중에 더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합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사전에 여러 번 이제 저기 서면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은 안 되는데 그 시 입장에서 이제 다른 국가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가 통일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 또 입출국시 국내 공항과 평택시 이동은 뭐 평택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원한다라고 협약을 맺은 것 자체는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조례나 뭐에 있나요? 제가 이 맺은 것 자체의 지원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법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규칙이나 뭐 규정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예, 없다고 하면 그걸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찾아봐서 한번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하여튼 저는 뭐 거기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지금 라오스에서 선발돼서 입국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가족 초청으로 해서 한 분 일단 계십니다. 예, 예. 한 분에는 안 계시고요. 예, 예. 그럼 내년도에 25년도에 많이 오시겠네요. 오고 관계는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농가들한테 이런 그 협약 체결한 나라가 라오스, 뭐 캄보디아 있다. 그러니까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이제 해당 국가에 몇 명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농가 신청에 농가 의해서. 신청을 예, 농가 받아서. 신청을 하는군요. 해서 예, 예. 거기에 맞게 그렇죠. 아, 수요조사 받은 다음에 이제 신청. 수요 조사는 안 돼 있겠네. 신청 농가에 한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네요. 그 인원에 맞게. 일단 홍보를 하면은 농가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일단 100명 한정 잡은 거잖아요. 라오스와 캄보디아 50명씩 해서. 이 예상만 잡은 거고. 아, 그거는 정확하게. 5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넘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아까 저 유승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예. 그 아까 유승영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뭐 화재 사건으로 뭐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담당자가 그 숙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 예.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표가 있어요. 항목 한 10개 정도 항목이 되는데 그거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점검 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러면 이제 농가 충족지 얘기하죠. 못했을 때는 그거는 농가에 저 시정 시정 조치를 네, 하죠. 시정 조치 좀 하고 예. 이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점점 인원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전체 우리 평택시의 그 인력 부족에 대한 그 파악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지금 그 계절 근로자 한 355명 현재 기준으로 와 있고 내년 상반기 수요 조사 해보니까 한 443명. 수요조사 한 400명 정도. 예,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수요는. 예. 지금 라오스하고 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또 베트남에 가장 많이 아까 많이 오신다 그랬죠? 예, 예. 거긴 몇 분이나 와 계세요? 지금 355명인데 예. 근 300명 정도 됩니다. 그 베트남이. 그분들 주거 시설은 잘 되고 있나요? 그 대체적으로 잘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니 그 가족 초청. 가족 초청이에요 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협약으로 이렇게. 요번에 이제 협약을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맺은 거고요. 예. 기존에는 가족 초청 방식으로 그 인원을 별도로 예를 들면 베트남하고는 어떤 저기 협약은 없는 예, 거예요? 없었습니다. 협약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이러한 조건들이 거기에도 같이 동일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똑같이 되는 거 협약 예, 없더라도 예. 그것도 별도 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협약 없어도 관계 없어요. 가족 초청 방식은 그 사촌 이내 20명까지 그 초청할 수 있는데 그건 별도의 뭐 저기 협약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그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에 오게 되면은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약에 대한. 근데 가족 초청이면은 먼저 오신 가족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거기까지 저게 하진 않잖아요. 그 법무부 규정이 있어요. 그 계절 근로자 관련.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하고 있습니다. 규정 매뉴얼은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김승겸 의원님 말씀은 요지는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 뭐 사촌 이내 그 친척들 해서 그 뭐 가족들 초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협약에는 쭉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그럼 베트남에 가도 제일 지금 현재 많은 게 베트남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선호도도 좋다고 하니 그럼 베트남 같은 국가하고도 MOU를 좀 맺거나 또는 뭐 꼭 국가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우리 지금 친선 도시나 이런 데들하고 해서 좀 맺어서 그런 이런 좀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그 계약에 의거해서 하는 방식도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그 저번 주에 시장님하고 베트남 땅띠시하고 이제 다낭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땅띠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그 교류 도시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약을 일단 맺어서 MOU는 내년 3월에 그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입니다. 저 김승겸 의원님이나 유승영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외국인 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숙식 제공이에요. 평택시에서 임금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그분들이 국내로 입국을 해서 먹고 자는 게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개별적으로 농업주나 농장주나 이런 분들이 그 외국인 숙소 제공을 한다는 거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조건이 뒤따라야 되겠지만은 기숙사 시설 부분이나 지금 뭐 LH의 임대주택 여러 가지 그 평택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폭넓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쪽 이제 라오스의 노동사회복지부 국장님이 대표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기 국가 대표 기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중앙부처입니다. 그 해당 국가. 그렇게 하고 임금 같은 것도 그 나라에 어느 뭐 주거래 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임금을 송금을 해주고 그 국가에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선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여기 자체에서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면은 불법 체류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외국인들은. 이런 안전장치가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그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내인들을 채용해서 농업이나 축산 쪽에 어떤 그런 근로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헛되게 대우해서는 안 되고 평택시에서 뭔가 우리 농업 발전과 농업인에 대한 농업 축산에 대한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기숙사 숙박 문제는 무조건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할 수가 있어요. 이 숙식이 온전치가 않으면 이분들 이탈합니다. 이탈하고 계속 불법 체류자가 계속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저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로자, 예, 계절 알겠습니다. 근로자. 그래서 보통 뭐 10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뭐 EA 비자 예, EA에서 8개월입니다, 최대. 기본 5개월에 3개월. 8개월까지 가는 거죠. 그 출입국관리소나 그 법무부에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분들이 연속해서 또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이제 항공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도 교통비 문제도 여기 담아져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는 숙박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공 근로자를 유치를 하려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제 외국인 근로자 나라를 불문하고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이제 수급이 되고 또 유지가 되고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주는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기존에 일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안을 위한 연구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연구회 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고 이제 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 정주하기 위한 꾸준히 일을 하고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곧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 중인데 그 부분도 이제 뭐 앞으로 더 잘 따져서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숙련될 만하면 가고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농업인분들이나 이런 농장주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에 대한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앞선 제12항과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아리백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 설비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리백을 위해서 뭐 태양광 하는 거는 잘 뭐 여기만이 아니라
꼭 그 해결해야 될 그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농업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거죠. 알리백이라고 하는 게 기후 위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 궁금한 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왜 발전 사업자가 이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고 하나는 한국중부발전인데 이 두 개로 사업자가 나눠진. 그게 이제 그쪽도 예산 부분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양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장단점이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업들이 그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통일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사업자마다 그 설치하는 뭐 방식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뭐 공사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게 뭐 찔끔하고 여기 또 끝나니까 또 다른 사업자가 또 여기 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건 주관은 저기서 주관하나요? 지금 주관은 농촌자원과에서? 네네. 아니, 그렇죠. 예, 저희 과에서 이제 같이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통일성을 갖고 또 그 내년에 우리 지금 정원박람회도 있잖아요. 그럼 예. 이게 지금 네. 그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공사는 이제 MOU 체결되고 나면은 내년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직 협약은 안 네, 했어요. 협약은 내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정원박람회 또 하는데 또 지장이 없도록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또 말씀드렸던 뭐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거,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사진은 나름대로 위에 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약간 반원식으로 해서 그 디자인이 나름대로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 거보다 좀 세련되고 뭐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농업 그 생태원 입구에도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그 건물도 약간 반원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가보면 이제 다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이쪽은 원이고 이쪽은 직각이고 뭐 예를 들면 색깔도 이게 뭐 해서 이게 물론 목적은 태양광 설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농업생태원의 어떤 시설이나 디자인이나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어떤 그 일정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인데 이런 것들을 위에 얹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조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있단 말이죠. 실제 그렇다고 나중에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 농업생태원이 그 전담 부서는 아니니까 농업생태원의 의견도 있고 이게 농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전문적인 우리 시의 뭐 녹색건축사학과가 됐든 또 뭐 에너지 뭐 관련된 부서가 됐든 이런 것하고도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우리 건축물의 그런 의미라든가 이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상승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최소한 마지노선은 훼손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농업생태원은 주차장 바닥도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벽도 돌하고 잔디를 심어서 그 이유가 농업생태원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한 거나 면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지는 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이제 문제 전에 삼았던 게 그 지금도 그 고속도로 변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저게 저렇게 설치돼 갖고야 저기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겠냐? 그
좀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고, 예를 들어 지형이 우리 평택호에 있잖아요. 거기 그 앞에 또 뭐 A동, B동에서 건물을 나중에 졌어. 질 데가 없어서 그 건물을 다 가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뒤에는 더 비싼 건물 짓고 앞에는 뭐 좀 한다고 했다가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적 취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하고, 요새 3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직원분들 또 그 농업생태원에 관심 있는 농어민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후에 아이고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좀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네, 손남녀입니다. 유승열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은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평택 R200 뜻이 뭐예요? 재생에너지? 네? 그럼 재생에너지 정원문화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경기도에서 정원문화 박람회 이제 그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지를 하면서 네.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조건을 걸었던 게 내년도에는 이제 아리백을 정원에 반영한 이제 그러한 박람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그런 쪽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한 거. 전 모 대통령 임기 시절에 태양광 설비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국내에서. 다 실패작입니다, 지금. 유지 관리도 안 되고 철거도 못 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인지 아세요? 그리고 특히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시스템이나 관리가 잘 돼 있어서 타 시군 또한 아시아 농업 쪽에 계신 분들이 배치받길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데다가 태양광 각 농촌 체험감 지분,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분, 농기계 임대사업장 지분, 노컬포드 종합센터 지분, 농업생태원 주차장 지분, 2,675평방미터 해야 8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태양광 시스템 다 설치해놓고 사후 관리를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센터에서는.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진짜 잘못된 제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희가 우리 국내에 태양광 설치된 일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세요. 장단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 100만 도시로 가는 우리 평택시 농업 생태원 쪽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애물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옥상이라는 부분, 지붕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경관에 맞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때 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투자할 게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 태양광 판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놓고 마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 정원문화 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려온 거죠. 이제 내년도 종합문화 박람회 이제 컨셉이 이제 아리백을 적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테마가. 예 어떤 식으로 우리 농업 생태원 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서 최대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해서 생태원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관련 이제 부서하고 업체하고 많은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 내용이 되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 지금 전체 발전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은? 계산한 거로는 566.5kW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인근 지역이라던가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사용하는 전기 양 정도 될까요? 그러면 부족한가요, 많이? 그거는 좀 판단해봐야 되는 거 자체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네. 기업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두 분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고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손남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고, 유승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농업생태원이 어떻게 보면 그 오성 지역에서 혹은 평택에서 경관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우수한 경관 자원의 축을 이룰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관, 주변 경관이라던가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조화로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더 신경 잘 써주시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거나 어떤 경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잘 고민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설계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됐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승겸 위원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위치의 중요성, 또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 공유 재산이잖아요. 시유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임대 계약이 관련 근거가 여기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상입니까? 아니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태양광 설치는 뭐 유상이나 무상이나 이거 조건이 있습니까? 이제 현재 협의된 걸로는 이제 그 임대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늘 협약 내용이 있어요? 가지고 임대료는 지금 예, 연 1,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두 군데 각각 아니요, 다 합쳐서 1,400이요. 1,400. 부지에 대한 임대료. 늘 협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죠.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협약 내용은 여기 붙여져 있는 요 내용, 협약서는 요 안입니다. 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이건 20년입니다. 아, 20년? 임대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어떤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아요. 디자인 잘못하면 정말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알리백 실현은 꼭 돼야 돼요. 앞으로 더 확대되고 또 거기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위치의 설정에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종합문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경기도에서 알리백 실현을 위해서 제한된 사항이 되니까 내일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협약이 잘 이루어질수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알리백 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 설비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